오늘의 리뷰는 HG 휘케바인 마크2 23년 3월 11일에 출시를 했습니다. 가격은 단가로 4,500엔이고요. 슈퍼로봇 대전 OG에 등장하는 휘케바인, 어릴 적엔 휴케바인이라고 불렀는데 국내에서 정식 명칭으로 휘케바인이라고 이제 명칭이 굳어졌죠. 휴케바인도 마크3까지가 있고 뭐 엑스바인이다 뭐다 이것저것이 있긴 한데 일단 마크2 이번에는 그리고 이 휘케바인 이제 건담과 저작권 분쟁에 휩싸여서 한번 이제 퇴장한 적이 있습니다. 퇴장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무려 반다이에서 건담과 분쟁이 있었던 반다이에서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사실상 종결됐다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바로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구성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 슈로데 HG 시리즈에 전부 들어가는 베이스, 액션 베이스 4 사이즈의 이제 베이스는 한 칸짜리 요게 들어갑니다. 역시나 뭐 공중 액션 취하거나 전시하기 편해서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포톤 라이플, 그냥 내가 알고 있었던 포톤 라이플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따로 이렇게 매거진 부분이 탈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흰색 부품이 분할이 잘 되어 있다던가 이 배럴 부분에도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 위에도 구멍까지 뚫려 있는 거 보면은 뭐 디테일적인 부분에선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흰색 부분에 이 조인트가 있어서 이 허리 쪽에다가 수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매뉴얼에도 없는 거긴 한데 뭐 손잡이를 접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3mm 조인트가 드러나는데 나중을 위한 기믹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매뉴얼엔 따로 요게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G 임팩트 캐논, 휴케바인이 이제 블랙홀 캐논을 썼다면 이쪽은 G 임팩트 캐논입니다. 역시나 동일하게 이제 강한 중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캐논이긴 한데 이름부터 대놓고 블랙홀 캐논인 것과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전개 방식은 이렇게 아래쪽을 열어주고 이렇게 손잡이를 좌우로 벌려서 요 뒷부분의 조인트가 고관부랑 결합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손으로 쥐고 발사하는 그런 G 임팩트 캐논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솔직히 이름만 블랙홀 캐논이 아니지 사실상 성능은 블랙홀이랑 다른 게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게임상의 연출은 사실상 블랙홀 제조하거든요. 무엇보다 사이즈가 좀 있는 편입니다. 본체보다 키가 좀 더 큰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무장이죠. 차크람 슈터, 팔꿈치에 장착을 하고 사용을 하는 차크람인데 요게 바깥쪽 커버가 열리면서 발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이 수납되어 있는 차크람을 빼고 수납형도 디테일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것 같은 디테일 부분까지도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전개되어 있는 차크람 톱날 부분이 전부 다 전개되어 있고요. 리드선으로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끝부분에 조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아까 뺀 자리 그대로 다시 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따가 팔에 장착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빔소드 이펙트, 뭐 사실상 이름은 빔소드지만 들어가 있는 부속 부품은 그 건프라의 HG 빔사벨용 이펙트입니다. 그리고 편손 한 상 들어갑니다. 이야, 편손 넣어주는 거 참 좋기는 해요. 자, 그럼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휘케바인 마크2. 누가 봐도 이거 티탄즈 건담이네, 오 건담 마크2야? 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컬러와 이상하지 않을 외형. 그나마 건담에서는 보기 드문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이 노란색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는 거, 이런 거.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또 퍼스트 건담과 비교해보도록 합시다. 사이즈가 머리 한 3분의 2개 정도 좀 더 크네요. 확실히 두부로 따졌을 때.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HG 슈로데 시리즈가 스케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논 스케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144분의 1 스케일 같아 보이기는 해요. 이 휘케바인 설정상 20점 몇 미터인가 그러거든요. 20미터인가? 20점 몇 미터인가? 그래가지고 이 건담이 18미터니까 한 이 정도라 그러면 2미터쯤 차이 나겠죠 거의. 라는 거는 뭐 144분의 1쯤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부터. 누가 봐도 건담이긴 합니다. 그나마 건담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혓바닥이 빨간색이 아닌 거,
이마 정중앙이 빨간색이 아닌 거. 이거 두 개만 빨간색으로 바꿔도 얘는 그냥 건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잘 생각해보면 이 휘케바인이라는 이 로봇은 디자이너가 카토키 하즈메 씨입니다. 묘하게 네 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눈이랑 이마랑 전부 다 스티커를 붙이긴 했습니다만 전부 다 클리어 그린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눈 부분도 검은색만 따로 도색을 해주면은 그냥 클리어 그린으로 즐길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이 양옆에 흰색 부분입니다. 굉장히 작거든요. 좀 작은 게 아니에요. 이 빔소드 이펙트가 그 건프라 HG랑 같은 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두께 보세요. 이 빔사벨 이펙트의 끝부분과 맞먹습니다. 이 두께의 파츠를 양옆 전부 다 분할을 시켜줬어요. 우와, 이게 HG에서 나올 만한 분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분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머리 윗부분도 보면은 머리에 흰색 라인 지나가는 부분이라든가 머리 분할에 힘을 진짜 빡 줬다라는 게, 제대로 줬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진짜. 그리고 몸통 부분, 여기도 솔직히 말하면 누가 봐도 건담이긴 한데 일단은 어깨 쪽에 있는 덕트 흰색 커버가 분할로 다 되어 있고요. 목 주변에 노란색 당연히 분할이고, 뭐 허리 부분도 분할이고, 뭐 콕피트 해치도 분할이고, 뭐 다 분할이에요. 예. 흉부의 덕트 부분 이 안쪽도 노란색이잖아요. 이 목 부분이랑 동일하게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인 윙 스러스터 유닛, 기본적으로 안쪽에 작은 프레임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앙 부분에 이렇게 파츠가 자리하고 있고, 주변으로 커버랑 날개를 끼우는 방식. 그리고 파츠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몸통을 웃도는 사이즈감에다가 뒤에서 보더라도 양옆으로 쫙 펼쳐진 날개나 밑으로 쭉 뻗은 이런 날개 부분이 굉장히 이쁘게 디자인 되어 있고요. 중앙 부분에도 이렇게 백팩 프레임도 들어가고, 외장도 별도로 조립하고,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회전이라든가 바깥으로 이렇게 좀 벌려준다거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팔 부분, 팔 부분도 보면 이거 다 분할입니다. 어깨 안쪽 노란색부터 해가지고 싹 다 분할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윗부분의 흰색 부품이라든가 여러모로 요 이제 어깨 쪽 라인이나 이런 선도 되게 이뻐요 전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아유 참 잘 나왔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에도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 온전한 주먹손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잘 보면 라이플 손이거든요. 검지손가락이 톡 튀어나왔잖아요. 라이플 손인데 뻥 뚫린 요거를 그대로 요것만 쓴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주먹손 하나 좀 넣어주지, 가만히 세워놓게. 그리고 차크람 슈터 같은 경우는 요 팔꿈치 쪽에다가, 팔꿈치에 조인트가 달려있거든요. 양옆에 같은 조인트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나는 양팔에다 차크람 슈터를 다 달아줄 거야 하면은 두 개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주되 팔꿈치를 쫙 편 상태에서 못 껴요. 팔꿈치를 이렇게 굽혀야 낄 수 있어요. 애초에 차크람 슈터를 끼고 나면은 팔꿈치가 쭉 뻗질 못합니다. 살짝 구부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골반 쪽에도 노란 색깔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고요. 앞에만 돼 있냐? 뒤쪽도 되어 있더라고요. 전부 다 분할을 시켜준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부분이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안쪽에 이렇게 빔소드가 수납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냥 톡 하고 끼워주기만 하면 돼서 막 이렇게 막 엄청 타이트해서 못 뺄 수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스커트 부분도 쭉쭉 뻗고 끝부분 뾰족한 게 아주 보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다리, 개인적으로도 정말 잘 나왔다 싶은 게 이게 노란색 부분이 다 분할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여기 프레임 부분이 여기 내부 프레임을 조립하고 외장을 씌워서 다 분할돼서 겉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 무릎 외장 부분은 슬라이드 사출을 써가지고 아예 이 복잡하게 생긴 굴곡도 있고 구멍도 뚫렸고 이런 파츠, 이런 외장을 통짜로다가 그냥 하나로 만들었다, 이런 것도 좋았고, 그리고 정강이랑 이 종아리에 보면은 저는 그냥 단순히 접합선인 줄 알았는데 묘하게 파여 있더라고요. 패널라인처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다른 건담들 마냥 이렇게 음각으로 아예 푹 파놓은 게 아니라 살짝 V자 형태로 이렇게 사선으로 깎아놨더라고요, 좌우를. 그래서 처음엔 내가 잘못 조립한 건가 하고 꾹꾹꾹 눌러봤는데도 그대로 선이 남길래 이거 약간 파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라면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이 발목 뒤쪽처럼 이렇게 접합선이 확실하게 이렇게 접합선이네 라는 느낌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발목도 흰색 부분부터 해서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었고, 그리고 옆에 이런 푹 파여 있는 조형이라든가 발목 뒤쪽도 마찬가지로 가동 부위 이렇게 약간 드러나는 부분이라든가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발도 솔직히 발바닥 이게 빨간색이 아닐 뿐이지 건담처럼 생기긴 했어요. 솔직히 발바닥 디테일은 심플한 편이더라고요. 그러면 가동은 어떨까? 일단 목은 볼관절이 이중입니다. 위쪽에 볼관절 하나, 아래쪽에도 하나 있어서, 근데 아래쪽 볼관절이 좀 많이 타이트하더라고요. 낄 때도 좀, 조립할 때도 좀 뻑뻑하네 생각이 들었는데 가동할 때도 뻑뻑하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고개를 돌리는 거는 턱이 살짝 걸리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뭐 충분히 많이 돌아가고, 고개도 좌우로 갸우뚱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귀에도 날개가 달려가지고 어깨랑 걸려요. 그래도 뭐 고개를 드는 거라던가 이렇게 살짝 들어준다거나 숙이는 거는 또 기똥차게 합니다.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건담인데 어깨 같은 경우는 어깨는 앞으로 프레임이 살짝 뽑혀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기본은 볼관절로 되어 있고요. 어깨 장갑 별도로 가동을 하고 어깨도 그대로 들어줄 수 있고 90도 이상 옆으로 들어 올려지기도 하고, 팔꿈치는 이중관절입니다. 그래서 크게 굽혀줄 수가 있어요. 물론 팔을 펴는 게 일자로 펴는 게 안 되지만 굽히는 거는 이 차크람 슈터를 달고도 똑같기 때문에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관절, 기본적으로 회전축은 아래쪽에 있고 이 복부 쪽에 볼관절을 통해서 숙여준다거나 들어준다거나 옆으로 스윙해준다거나, 요즘 약간 설계 트렌드인 것 같아요. 볼관절이 복부 앞을 향하고 있는 게. 대신에 이 복부를 들거나 이렇게 들어주거나 숙여주는 부분은 볼관절 말고도 축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크게 움직여줍니다. 여기 잘 보면은 큰 두꺼운 축관절이 하나 보이죠. 그리고 고관절은 사이드 스커트가 이게 분해를 해보면 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윗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들어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집니다. 거기다가 스커트도 가동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내부를 거의 다 쓸 수 있어요. 대신에 뒤쪽 스커트가 가동을 안 해요. 그래서 다리를 앞으로 들거나 그리고 옆으로 들거나 아주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뒤로 가는 게 조금 아쉬운, 앞이랑 옆이 너무 잘 되니까 이게 좀 아쉬운, 추기동 관절은 따로 없습니다. 무릎은 이중관절을 통해서 크게 굽혀지는 그런 형태고요. 묘하게 종아리가 두꺼운 디자인인데도 꽤나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발목은 회전은 축관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볼관절입니다. 그래서 볼관절로 한 번 더 여러 방향으로 꺾어줄 수 있는데, 중간에 이 발목 양쪽 다 안으로 꺾을 때만 축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안으로 꺾어주는 축관절 플러스 볼관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꺾을 때는 굉장히 많이 움직여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목을 뒤로 뻗는 부분이나 앞으로 굽힐 때는 이렇게 앞꿈치가 또 가동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동시켜서 크게 꺾어줄 수가 있어요. 당연하지만 무릎 꿇기 가능합니다. 근데 이 무릎이 낮아서 그런가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푹 꺼지는 느낌은 조금 있어요. 골반이 이렇게 사선으로 완전 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신에 그거를 허리 가동으로 커버를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면은 발을 깃고 있는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아까는 이렇게 굽혀놨잖아요. 이렇게 좀 더 펴주면은 좀 더 자세를 낮출 수가 있어요. 좀 더. 그럼 좀 더 안정적인 무릎 꿇기가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완전 부장시켜줘 봤습니다. 허리에 포톤 라이플 수납했고요. G 임팩트 캐논을 바닥에 딱 찍고 서 있는 모습으로다가 요게 참 멋지네요. 이번엔 포톤 라이플만 들려준 상태. 자세 나오는데? 근데 누가 봐도 건담이기는 해.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어느 순간 건담을 바라보는 눈으로 제가 이걸 보고 있다는 게 어느 순간 딱 인지가 돼요. 베이스 위에도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비행하고 있는 느낌으로다가, 애초에 슈로데를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바닥을 뛰는 애가 많지 않죠? 그리고 포톤 라이플 액션, 이 상태로 왠지 한 2번 정도 빵빵 쏘고 달려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약간 커딩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번엔 빔소드. 빔소드 액션도 뭐 잘 나옵니다. 허리 가동이 좋으니까요. 상상 이상으로 딱 이 허리를 꺾었을 때 이 각이 잘 잡히네요. 그리고 이번엔 지상 액션도 한번 해봤는데, 이유가 발목이 안으로 많이 꺾였었잖아요. 이러면 접지력이 좋아가지고 다리를 많이 벌린 상태에서도 접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바닥에 잘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크람 슈터! 리드선이 더 길고 이 차크람 자체에 지지대용 조인트가 달려 있었다면은 좀 더 이렇게 팔을 팍 이렇게 휘두르는 액션 같은 것도 한번 취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임에서도 이렇게 팍 하고 팔을 내려치면서 얘를 휘두른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휘두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지지대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이런 액션까지 취할 거라고 한다면은 처지네. 아쉽다. 쭉 뻗을 때는 이게 무게중심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리드선이 돌지 않을 땐 상관없는데, 옆으로 이동하면 리드선이 돌아버리네요. 이건 끝부분을 리드선을 순접으로 접합을 해버리던가 그러면 좀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으로 G 임팩트 캐논에 연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아래쪽 커버를 벗겨야 하는데, 이 커버는 이 잠금 장치예요. 손잡이 좌우로 벌어지는 잠금 장치. 그래서 벌려주고요. 손잡이를 좌우로 벌려서 이렇게 11자로 만들어주고, 이 조인트, 이 드러난 부분을 참고로 이 조인트 이렇게 밑으로 꺾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휘케바인의 고관부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고관부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조인트가 드러나고, 여기다가 껴주면은 완성! 자, 아무튼 손잡이를 잡아줄게요. 손잡이 잡아야죠. 잡아야죠. 근데 이 상태에서 각도를 밑으로 꺾을 수 있다는, 미치겠네 진짜. G 임팩트 캐논 발사! 게임에선 딱 이 구도입니다. 미치겠네. 근데 이게 게임에서 볼 때랑 실제 입체물로 볼 때랑 이게 너무 다르네요. 이게 G 임팩트 캐논은 이게 상상 초월인데? 이렇게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연결됐을 때가 너무 쇼크여가지고 놀랬습니다. 아무튼 G 임팩트 캐논까지 완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휘케바인 마크 2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슈퍼로봇 대전 OG 시리즈가 지속적으로 HG로 발매되고 있는데, 다음은 또 다이젠가라고 하잖아요. 다이젠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메카 중 하나인데, 어떻게 알트하이젠까지 나오고 했는데 바이스 리턴 언제쯤 나오나? 그리고 조립하면서 느끼는 건데, 슈로데 시리즈, 이 HG로 나오는 슈로데가 굉장히 다 대체적으로 잘 나오네? 막 무겁지 않게 잘 나오네. 조립도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게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조립하는데도 스트레스 딱히 없었고, 다만 작은 부품은 좀 신경을 써야겠지만 참 괜찮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